사실 저는 이제 뭐 요즘은 뭐 북핵 토론회나 강의 요청 자체도 별로 안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 노래를 가끔 들려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저 7080 세대들 좀 알았던 그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이게 이제 자기가 애인하고 이제 애인한테 바람맞아서 자기는 세상이 다 끝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는 계속 뜨고 새는 울고 파도는 그냥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거의 뭐 심각한 위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필요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 참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제가 사실 뭐 실력 없는 사람이 원래 그 좀 뭔가 자격증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군인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원래 내용은 별로 안 좋은데 최근 우연히 이렇게 하다 첫 번째 한 권 내려고 그랬는데 우리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권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영어로 좀. 그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썼다는 어떤 뭐 좀 제 실력이 없는 걸 좀 보완해 준 자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는 요 이제 유튜브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북핵에 관해서 한 5분 정도 교육 유튜브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좀 교육 냄새가 나도록 박희락 안보 세미나 해가 한 지금 제 12월부터 이제 해갖고 한 130명 정도 영 뭐 별 인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거는 한 300명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제 다 아시는 상황,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그 남방 삼각관계, 북방 삼각관계를 한번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언뜻 보면 우리가 좀 이제 강하게 보이죠, 결속력이, 남쪽이. 근데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제가 사실상의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조약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에는 과거 냉전 시대 때의 동맹 조약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파기까지도 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한번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뭐 경제력으로 따지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핵전력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금 이게 이제 미, 핵과학자 협회에서 제시한 겁니다. 중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00개에다가 지금 600개로 올라갔고요. 북한이 지금 50개로 돼 있는데요. 이게 2023년 3월부터 똑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왜냐하면 크리스텐센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평가를 해서 여기도 내고, 시프리에도 내고 다 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북한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 수, 그걸 보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하면서 계속 이제 뭐, 북한 배치 미사일이 안 드러나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랜드하고 아산연구소의 이 분석은 좀 다릅니다. 지금쯤 한 200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게 우리 군대에서 작전선이라고 있습니다. 작전선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세 놈이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이 각자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 나라가 자위권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위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군사 행동에 있어서는. 자위권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그러지만 그 집단적 자위권이 그러면 자위권보다는 약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작전선 차원에서는 좀 불리하다. 양도 좀 불리하고, 우리가 핵 차원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진 선이죠. 근데 트럼프 변수가 뭐 이런 거 잘 아시다시피 참 큰일 났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또 2년이 더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면 하여튼 어떻을지 모르니까 북한도 뭘 결심을 할 때 요번 이제 그 이란 전에서 완전히 이제 타코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always chickened out 그랬는데 이게 이란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타코를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약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측 불가능하다는 유일한 그게 조금 이제 긍정적인 거고, 나머지 다 부정적이고, 실제 우리 북핵에 대해서 과연 관심조차 갖겠느냐. 좀 심각합니다. 또 이제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지금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저는 뭐 상당히 좀 이제 나쁘게 보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선 막 현안 문제를 대강대강 이제 뭐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지지율만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쨌든 안보 문제를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 이 진정한 북한이나 북해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거에서는 뭐 현 대통령이 미국 관계든 또 북한 관계든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지만 오타가 났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패배하지 않는가. 전술적 승리지만 전략적인 패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참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걱정됩니다. 한미동맹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점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 뭐 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권한 자체는 책임과 가치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한미연합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뭐 형식적으로 존재하든 마든지 간에 그게 없어졌다는 것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건데, 핵도 없으면서 오히려 미국의 책임을 증대시켜서 트럼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로 하여금 그래 한국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할 그런 조치를 아무런 비판 없이 가고 있으니까 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또 인정하면은 너무 현재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걱정이 될까 봐 생각 안 하시겠지만, 과연 핵우산이 북한이 우리를 핵국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과연 보복할 것인가? 어, 북한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한 저는 좀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조금 환기 차원에서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이크 알트펠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요. 이 동맹, 비대칭적 동맹, 그러니까 강대국 동맹국과 거기에 약소국 동맹국 간에는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동맹국은 그 대신에 자기가 안보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제공받으려면 이론적으로 우리의 자율성을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하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 멋대로 하고, 우리 뭐, 미국 입장 상관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뭐, 우리 나름대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별로 뭐 강화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유사시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미국의 어떤 공약 이행 정도랄까요? 그걸 줄이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교묘한 뭐 외교를 잘 해서 뭐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좀 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론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계속 칭얼대는 어린애로 생각하면서 받아줄 거야 하는 게 제일 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북핵 위협 실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랜다하고 아산에서 2023년도에 이제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2026년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있는 그 자색의 보라색의 이제 점선인데요. 왼쪽하고 연결해 보시면 2026년 200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농축 우라늄은 계속 농축하고 있거든요. 무지무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지난번에 한기호 의원하고 지난 여름에 발표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 양으로 따지면 한 5, 600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농축우라는 걸 확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00개, 300개,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한 300개 정도까지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북한의 체제상 300개도 넘어서 한 뭐 전 중국 수준까지도 가지 않을까. 600개 정도로 참 걱정이 됩니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다 하시겠지만 이제 뭐 15, 17, 18, 19, 19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기술까지 오지 않았느냐. 다 탄두라는 것은 탄두가 여러 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하기 어렵다는 거죠. 18, 19는 고체 연료라는 것은 이 액체 연료는 이게 이 발사장에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 데나 잘 못 가는데 이 고체 연료라는 것은 이동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막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거리 미사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지원하는 모든 통로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괌 같은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주일 미군 기지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SLBM, 이미 SLBM 만들었고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만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북한은 이제 만들면 핵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추진력만 핵으로 하니까 핵 잠수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게 비스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민들의 이제 그 K 뭐 저 자긍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극해서 막 그러는데 제가 다음 유튜브를 지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우선순위 차원에서 그것서 10여 년이 걸리고 돈만 많이 드는 그거를 그냥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자력 추진이라고 말 붙이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러면 사람 국민들 오해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원자력 추진에 불과합니다. SLBM이 없으니까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격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KN-23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인 거, 예, KN, 코리아 노스지 않습니까? KN-23은 우리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뭘 쏘면 이름을 노상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붙인 겁니다. 요런 종류는 KN-23으로 하자. 이제 한미연합사에서 주한미군이. 그럼 KN-24, KN-25가 있는데요. 23, 24의 핵심은 저고도입니다. 저고도가 왜 중요하냐면 미사일을 요격하려 그러면 공중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시간도 필요하지만 공중으로 올라와야 식별을 해서 내려올 때 이제 요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탄도가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 방어를 못 막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레이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상승 기동이라고 하는데 목표적 앞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못 막습니다. KN-24도 마찬가지고요. KN-25는 이제 고고는 이제 고도는 좀 높게 올라가는데요. 야에 그거는 20초 내에 재사이 가능합니다. 한 발 쏘고 그 다음 쏴 20초 내에 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게 막 정신없이 오니까 우리 그 미사일 방어망에 이제 부하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방사포 600mm입니다. 그래서 막 초대형 방사포 북한은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걸 막 아무 그냥 이 고려 없이 우리도 초대형 막 이렇게 막 붙입니다만 이게 이제 뭐 60mm, 60cm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죠. 이거를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시험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뭐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우리를 이제 정복하려는 거죠. 이게 제일 우리가 안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 교수님이 이제 영토 완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핵무력법에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 사명으로. 북한말
영토 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저기서는 제가 이제 영어 책에 이 영토 안정을 이제 음력을 해서 계속 이제 소개했습니다. R로 써서 영이니까 RYEONG, TOEWAN, JEONG.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명 이것도 넣고요. 그래서 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비핵 공격 임박해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사실상 핵 보유국 중에서는 핵 사용의 문턱이 제일 낮죠. 김정은은 계속 우리를 이제 공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에서 배제한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동족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좀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조금의 도덕적인 주저가 있을 수 있는데, 동족으로 배제했다는 것은 나 주저 없이 쏘겠다. 니 뭐 완전히 이 민족이고 내하고 철저한 적인데 너한테 핵무기 사용을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실걸요. 에이, 박 교수는 핵무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한쪽을 경도돼서 그렇지. 가들이 쏘나? 못 쏜다. 미국이 가만히 놔두나? 미국한테 초토화 되는데 지 망할 거나 하겠나? 제가 뭐 초등학교에 그 중학교부터 안 나온 그 친구들, 또 뭐 육사 친구들도 많습니다. 육사 친구들. 또 이제 뭐 일반 사회에서 만난 그 나름대로 이제 대학원도 나오고 한 친구들 많아. 똑같이 듣는 얘기는 똑같은 논리는. 북한은 우리한테 사용하지 못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축체계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것도 끝났습니다. 원래 삼축체계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북한이 액체 미사일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액체를 갖고, 왜냐하면 액체를 아예 발사대에 넣으면 그게 도로가 이동할 때 물이니까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그 미사일이 균열이 갑니다. 미사일 그 추진 액체 통에. 그러니까 그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기름하고 따로 갔다가 발사당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게 한 25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지하고 그 다음에 뭐 결정을 하고 해서 다 25분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죠. 그런데 고체를 넣으니까 이제 고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우리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선제 타격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구별합니다. 예방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적이 공격 준비하지 않았는데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1981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 때린 거다든지 2007년도에 시리아크 때린 그런 거죠. 우리가 94년도에 하려던 게 이거였죠. 근데 이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좀 기미가 어느 정도 보였을 때 할 것이냐 하는 거지만, 이 선제 타격 킬체인이 가동되려면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 KAMD 아닙니까? 그죠? 이 KAMD는 아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 레이저 무기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탄까지는 성공했어요. 이 레이저의 이 출력이 아직은 약합니다. 레이저 출력을 바로 하려면 동일한 지점에 최소한 현재의 기술로 5초 이상을 쪼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사일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 빠른 걸 동일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동일한 지점에 5초 이상 계속 조사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 론치 개념이 아까 예방타기가 똑같습니다만은, 론치라는 발사에 이제 발사하고 나서 탄도가 있지 않습니까? 탄도를 그리는 게 주로 왼쪽 우리가 그 곡선을 그릴 때 십자에서 XY선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론치의 왼쪽.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에 다양한 뭐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별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거를 지연시키는 방법도 이제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미사일 방어가요.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군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중요한 거니까. 예.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통합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일본 거나 미국 거나 이제 동일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될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기지만 방어합니다. 일본은 도시 방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대구나 대전, 광주 어디도 지금 방어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뭐 미사일 방어하면 한 KMD 한다 하면 자기들 방어해 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MPR은 이제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이거의 약자인데요. 이제 다른 우리가 뭐 재래식을 보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핵에 대해서 단지 저쪽은 왕이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를 이제 타격하는 건 의미가 있다. 뭐냐면 이게 타격하려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한테 너가 우리한테 핵 공격 그 명령을 내려서 우리한테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핵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다. 하지만 너는 죽이겠다. 너의 죽음과 우리 남한의 초토화를 바꾸자. 이 얘기죠.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이인배 박사님 아시겠지만 김주애라는 이름이 확실치 않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이요. 우리 정보에 의해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옛날 그 데니스 로드만이 가서 듣고 들어온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지금 통일부도 얼마 전에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부 다 이제 얘기하면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비밀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아는데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보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개념도 지금 이제 진보 정부에서는 자꾸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KMPR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그걸 막 그냥 타격한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막 열띤 우리 전부 다가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친구들은 오상 싸웁니다. 막 핵 무장해야 되는 난립니다. 저는 안 된다고 그러죠. 할 수 있느냐. 제일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플루토늄도 없고요. 농축 우라늄도 없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요. 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거 주장 안 했습니까? 예? 핵 나오면 핵 위험 나오면 핵 맞아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됐습니까? 실제로 이제 핵 무장을 하려면 핵 무장 주장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만은. 예. 일본은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체적으로 그걸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하는 시간이 수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그 학자가 평가한 게 있습니다. 핵 잠재력에 대해서. 일본은 그 파키스탄과 인도가 했던 1998년도 동시에 했던 그 수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는 훨씬 미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비밀리에 핵무장 했던 국가는 전부 다 천년 우라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파키스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년 우라늄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다음 또 하나 국민들이 잘 생각 안 하는 것은요. 이 북한의 예방공격 위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을 가까이 간다. 그럼 북한은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경제력이 높고 핵무장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핵무기를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부 다가 이거와 똑같습니다. 옛날에 옛날 우리 때 많이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홍콩에서 배가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돼. 이제 큰 대규모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전부 넘어가는 거죠. 이 핵무장은 모든 게 끝나. 그 얘기는 다른 건 일체 토의를 안 하는 거죠. 삼축제,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시시껄렁한 거 하지 마. 핵무장 끝났는데 뭘 그래. 30년 동안 이것만 계속 중요합니다. 막 해야 됩니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핵 잠재력 수준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들도 없습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한 명이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국민의힘 그 이전이죠. 당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그때 이제 북핵 특위 할 때, 대전에 있는 그 원자력 연구원도 가보고, 토의도 하고, 제가 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료가 다 있어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이 없다. 단 한 명이. 제가 단 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온사이트 뉴클리어 밸런스라고 제가 명칭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썼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니까 제가 제일 놀란 게 좀 이런 좀 참신한 내용,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용어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사이트 뉴클리어 밸런스, 온사이트 뉴클리어 밸런스에 우리 핵무장도 들어갑니다만은 이거는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온사이트 뉴클리어 밸런스를 구현해야 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현재 NCG가 있는 것을 MPG 퍼시픽으로 바꾸자. 제가 명칭 지은 겁니다. MPG,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에 있는 MPG를 퍼시픽 지역에 이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실은 완벽한 공유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상의를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얘기한 거는 미 핵잠수함. 그러니까 핵무장 잠수함이죠. 이 SSBN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 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핵추진 핵무장 잠수함입니다. 그거를 한 해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내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소형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W76-2 5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공유를 하자. 공유한다는 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지만 상의하자. 같이 상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노하면 할 수 없지만, 예. 그 다음에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되면 좀 큰 것도 MPG 퍼시픽을 통해서 공유하자. 그리고 더 상황이 악화되면 괌에다가 미국 전술핵 매치를 배치하고 우리 비행기, 일본 비행기 거기 가서 나토 수준으로 이제 핵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리고 제주도에 정 안 되면 진짜 북한이 바로 내일 공격하겠다. 그럼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바로 이제 우리 비행기가 타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단계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제가 사실은 그 북핵 특위할 때 제주도 이게 사실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제주도 지사하고 난리. 근데 왜 제가 제주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아까 미사일 방을 얘기했잖아요. 미사일 방을 MD라고 자꾸 영어로 관로해서 쓰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원래 미국은 BMD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은 MD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MD는 일반 명사죠, 그냥 뭐. 그래서 이 바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거리가 600km 정도로 평양에서 600km입니다. 이제 뭡니까? 제주도가. 그러면 바다가 있다는 것은 SM3가 미국도 많고 해상 미사일, 요격 미사일 제일 정확하거든요. 일본도 많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제일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해군 기자 마찬가지로 설득만 하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 아주 급할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이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완전 떨어질 때 먹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홍시됐을 때 흔들어서 먹으려고 할 것인지, 그건 전적으로 북한이 이제 결정할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안 보려고 그러죠. 우리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 항상 나오는데 이 꽁이 이제 그 머리만 파묻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강, 우리 스스로의 인디펜던트 자강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동맹을 이용하는 것도 자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맹을 이용하는 것도 자강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이용한 자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상론적인 핵무장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사실 여러분들 북핵 열심히 준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 토론 안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3일체로 해야 된다. 저는 뭐 굉장히 걱정합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 모두 한번 위협을 직시하는지 회피하는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